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보고서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위한 지능적 다계층 은닉 위장 기술 동향. 좀 제목이 길죠? 네, 좀 전문적인 느낌이 확 드네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미래 전장에서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그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보고서에서도 처음 딱 지적하는 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사례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뭐 드론이나 사이버 공격 같은 이런 새로운 위협 때문에 예전처럼 그냥 화력만 세다고 이기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죠. 이제는 뭐 전장 어디든 탐지 센서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정말요? 곳곳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는 우리 위치, 우리 통신, 심지어 우리가 뭘 하려는지 그 의도까지 얼마나 잘 숨기느냐가 생존이랑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죠. 생존 문제군요. 네, 그냥 뭐 위장막 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적이 탐지하려는 그 시도 자체를 방해하거나 속이는 거, 이게 핵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이런 최신 은닉, 위장 기술들이 어떻게 여러 단계에서 그것도 되게 똑똑하게 지능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여러 겹으로 방어막을 치는 셈이죠. 혹시 당신께서도 이 복잡한 기술 핵심만 좀 빠르게 알고 싶다 하시면 지금부터 저희 얘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전장 환경이 변했다. 그래서 탐지 기술이 막 발전하니까 결국 숨는 기술도 같이 똑똑해져야 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뭐 눈에 안 띄게 색칠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보고서에서는 이걸 다계층적 접근이라고 부르는데요. 다계층적 접근? 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방어선을 동시에 쫙 구축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여러 개의 방어선? 흥미로운데요? 그럼 첫 번째 방어선은 뭔가요? 첫째는 무선 통신입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신호, 이게 제일 먼저 들킬 위험이 크니까요. 그쵸. 통신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예를 들면 신호를 아주 넓은 주파수 대역에다가 희미하게 쫙 퍼뜨리는 거예요. 확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넓게 퍼뜨린다. 네, 그러면 그냥 배경 자본처럼 들려서 탐지가 어렵고요. 아니면 아예 특정 방향으로만 신호를 강하게 딱 쏘는 거죠. 빔 포밍이라고. 그건 마치 손전등 빛을 한 곳에만 비추는 것처럼요. 오, 맞아요. 정확한 비유십니다. 감청을 피하는 거죠. 심지어는 신호 세기 자체를 잡음 수준까지 확 낮춰서 신호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하기도 하고요. 이야, 통신 신호 자체를 거의 투명하게 만드는 기술이네요. 근데 신호가 무사히 가도 그 신호가 다니는 길, 그러니까 네트워크 자체가 공격받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층이 바로 네트워크 방어입니다. 네트워크 방어? 네, 예를 들면 IP 주소나 네트워크 경로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마치 디지털 유목민처럼요. 이걸 이동표적 방어라고 하는데 디지털 유목민이요? 재밌네요. 네, 계속 옮겨 다니니까 적이 특정 시스템을 딱 찍어서 공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어떨 때는 일부러 가짜 네트워크, 허니넷이라고 하죠. 이걸 만들어서 적 공격을 유인해요. 일부러 함정을 파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정도를 역으로 이용해서 공격자를 추적하기도 하고요. 뭐랄까, 디지털 연막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디지털 연막탄이라니 비유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그럼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물리적인 위장, 그거겠군요. 보고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물리장치의 위장. 근데 이것도 예전이랑은 많이 달라졌어요. 단순 위장문이나 그물 같은 게 아니고요. 그럼 뭐가 다른 거죠? 보고서는 다중 스펙트럼 위장, 이걸 강조하는데요.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은 기본이고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까지 적이 쓸 수 있는 모든 탐지 수단에 다 대응하는 게 목표입니다. 모든 탐지 수단이요? 와. 네. 예를 들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나 표면 온도를 스스로 막 바꾸는 그런 스마트 소재 연구가 아주 활발해요. 전기 변색 소재나 메타물질 같은 거요. 스스로 바꾼다고요? 색깔이나 온도를요? 네. 보고서에도 서울대 연구팀 얘기가 나오는데 오징어처럼 주변 따라서 색이랑 열 패턴을 바꾸는 인공 피부 기술 같은 거요. 와, 진짜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데요. 카멜레온처럼은요. 그렇죠. 진짜 환경에 그냥 녹아드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계층은 또 뭔가요? 마지막은 사이버 역공격입니다. 이건 좀 더 적극적인 방어 개념인데요. 역공격이요? 네. 그냥 해킹 시도를 막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자를 역으로 추적하는 거예요. 해킹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보를 캐내거나 아예 그쪽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와, 이건 뭐 방어를 넘어서 반격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요즘엔 AI를 이용해서 이런 침입 탐지부터 분석, 역공격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아, 듣다 보니까 진짜 모든 계층에서 이 지능화, 특히 AI 역할이 정말 커 보이네요. 보고서 제목에도 딱 지능적이라고 들어가 있고요. 네, 정확합니다. AI가 사실상 이 모든 은립, 위장 기술들을 하나로 묶고 최적화시키는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두뇌 역할이요? 왜? 실시간으로 막 전파 환경 변하는 거 분석해서 제일 안전한 통신 방법을 스스로 딱 찾고 주변 환경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위장 패턴도 자동으로 샥 바꾸고 네트워크 공격 들어오면 바로 탐지해서 대응하고 이런 식입니다. 특히 통신이 좀 불안정하거나 아예 끊긴 상황에서도 스스로 판단해서 임무를 계속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런 복잡하고 대단한 기술들은 사람하고 무인 시스템, 뭐 드론이나 로봇 같은 거 이게 같이 작전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MUMT라고 하죠. 이걸 위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시스템들을 효과적으로 쓰려면요. 기술 개발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아, 또 있나요? 네, 바로 생산 효율화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너무 비싸거나 만들기 어려우면 많이 쓸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구조를 좀 표준화하자 이런 개방형 아키텍처, 뭐 MOSA나 SOSA 같은 거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도 KMOSA라고 해서 추진 중이고요. 케이모스예요? 네, 이렇게 하면 개발 비용이랑 시간도 줄이고 필요할 때 빨리빨리 만들어서 배치할 수 있으니까요. 최첨단 기술도 결국은 효율적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어야 진짜 힘이 되는 거죠. 과 위장이라는 게 단순히 숨는 건 넘어서 통신, 네트워크, 물리적인 모습, 사이버 공간까지 전부 아우르는 정말 다층적이고 지능적인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적에게는 최대한 안 보이면서 우리 편의 생존 가능성과 작전 효율성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 그렇죠. 이게 바로 유무인 복합체가 똑똑해져야 하는 이유고 또 그걸 뒷받침하는 표준화나 생산 효율화가 꼭 같이 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안 보이게 만들고 또 상황에 따라 스스로를 바꾸는 기술들이 과연 군사 분야에만 쓸까요? 아, 글쎄요. 당신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정보 보안 분야나 산업 스파이 막는 거 아니면 전혀 다른 분야, 뭐 자연에서 동물이 위장하는 거 연구하는 생태학 같은 데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앞으로 이 은닉 그리고 적응성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사회 다른 영역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